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시아 그 예수와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마시아 그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와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토라를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했죠. 토라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거짓된 철학과 거짓 사상들로 너희를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상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고 굳건하게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네가 받은 자유, 너에게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허락된, 선포된 그 자유를 다시 되찾고 다시 누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고 되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의미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거짓된 사상, 거짓된 철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깨어나야 되겠고,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겠고,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무장해야 될 때고, 우리 자신이 프리덤 파이터로, 자유의 투사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또 나눴는데, 어제 오후 시간에는 지금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상의 흐름들, 실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자, 19세기, 20세기를 지나오면서 두 가지 큰 사상적인 흐름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죠. 계몽주의인데, 프랑스 계몽주의. 자,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사상이 유럽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이것이 퍼져 나갔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의 대표자는 데카르트, 루소 등등등입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움, 이런 사람들이죠. 데이비드 휴움 등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다 그랬죠.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뭐라고 불렀어요? 진화적 합리주의. 어제 생각보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에까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만 있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죠. 다양한 사상이 있었겠죠. 다양한 사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런 사상이 일어나서 지금 유럽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런 사상이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나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사상입니다. 사상의 싸움이에요. 사상.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 사탄도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헛된 철학과 거짓 사상입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구성주의적 이 합리주의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그랬죠.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그러나 진화적 합리주의의 특징은 이성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이라고 말했지만은 이성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이 인간이란 존재,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엘리트들이겠죠. 엘리트, 이성이 뛰어난 엘리트들이나 지식인 집단, 이런 자들이 세상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등하고 이상주의적인 사회로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구성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입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인간이, 오늘날 지식인들이 좌파가 많거든요. 지식인들이 좌파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 지식인 집단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수준의 그런 이성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질서들, 자기들이 원하는 질서들을 창조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이상 사회를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파워를 잡게 되면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당시에 20세기 초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오늘날에는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 권력이 그렇게 국가 권력이 사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고 창조해내려고 하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굉장한 교만. 그것은 무신론적인 기반이 세워져 있는, 그리고 인간 이성, 이 엘리트 집단이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하지 아니하지 못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계열에서 이제 발전되어 온 사상은 진화적 합리주의인데, 이성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자생적인 사회 질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생적인 사회 질서. 자생적인 대표적인 게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과 같은 사회 질서는 어떤 엘리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지식인 집단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말 들으셨죠? 계획을 좋아하고 통제를 좋아합니다. 통제, 개입, 간섭,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통제와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한 이상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노예의 길입니다. 이것은 노예의 길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지상 낙원 대신에 지상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상 지옥, 이런 나라들마다 다 지상 지옥이 됐어요. 다 지상 지옥이 됐습니다. 소련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지상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사상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바로 이런 사상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상의 세례를 받은 자들, 이런 사상들로 꽉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스코틀랜드 계통의 영국 계통의 스코틀랜드 계통의 이제 계몽주의, 여기서는 이제 진화적인 합리주의인데, 이 자생적인 사회 질서, 인간에게 유익한 사회 제도와 질서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오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라고 그랬죠.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진화적 합리주의 사상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그래서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여기는 자유주의라고 하고 혹은 개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답사, 자유주의, 개인주의. 여기는 뭐였습니까? 집단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라고 그랬죠.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의 이념, 집단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집단의 전체의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창조성은 완전히 말살됩니다. 집단과 다른 소리를 내면 쥐도새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집단과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주의를 반대하고 전체주의, 개인을 말살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살하고,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권 세력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그러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를 슬쩍 삭제하려고 했더니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 너 줄게. 그런데 다른 차원의 개헌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유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말살하는, 개인을 말살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체제, 집단주의 체제, 이것은 지옥에서 온 사상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온 사상이에요. 전 인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수천만 수억의 생명을 죽여도, 학살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체제가 바로 이런 체제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오만이고 인간의 오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분 사상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런 사상으로 완전히 중무장한 자들이 우리나라 청와대를 점령을 했고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사상적인 전쟁이면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런 사상을 그리고 이 사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기 진화적 합리주의,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에 강한 영향을 받았어요. 기독교 사상, 성경에서 이끌어낸 원리를 따라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래서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강조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이제 꼽히게 된 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이 개인주의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오고 법치주의가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가 이 자유주의의 꽃입니다. 자유주의의 꽃. 자유주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유시장.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법치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대한 실현되는 장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열의 사상을 충실하게 실행을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번영이 따라옵니다. 번영이 따라오고 발전이 따라와요. 경제적인 발전, 풍요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번영과 발전과 풍요가 뒤따라와요. 저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따라와요. 지상지옥. 그리고 노예국가가 출현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면 이제 좌파라고 말해요. 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고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겠다 하는 자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두 개의 파가 이제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이거 여기에서는 유리한 것인데, 사회를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자. 그래서 아주 급진 개혁 세력을 좌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급진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로, 전체주의 체제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래서 좌파라고 그러죠. 좌파. 이 좌파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모습을 띠는 자들을 극좌파라고 하죠. 극좌파.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습니다. 나치즘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습니다. 전체주의 집단은 여러분 절대로 진보가 아니고 이미 망한 것이 입증된 체제예요. 이미 망한 것이 입증되었고, 이게 노예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이 되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퇴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구좌파라고 해야 됩니다. 수구좌파, 옛날로 돌아가는 퇴보좌파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언어를 선점을 하고 선전선동에 능하죠. 그래서 진보라는 용어를 자기들이 선점을 했어요. 자기들이 진보래. 진보. 절대로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여러분 독재 전체주의 집단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조선시대보다 더 악해요. 그죠? 조선시대는 이씨 왕조인데 북한은 김씨 왕조잖아요. 그죠? 3대 김씨 왕조, 사교 전체주의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런 봉건적인 집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봉건적인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수구 집단이 아니면 누가 수구 집단이에요? 수구 꼴통이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 소위 인민민주주의, 이들은 민주주의도 뒤집어 버리니까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 현 집권 세력이야말로 수구 꼴통 집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은 권력을 다 누릴 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북한과 손잡고 모든 권력들을 다 누리면서 이 평등사회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전 국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전 국민을 노예로 여러분 전락시키려고 하는 말 그대로 수구 꼴통이에요. 수구 꼴통. 이들은 절대로 진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파 전체주의 집단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집권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전체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개성도 존중하지 않고 완전히 획일화시킨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획일화시키고 다른 모든 의견들을 말살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동성애죠. 동성애 인정하라.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들은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용납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수 의견, 반대 의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혐오 발언으로 몰아가지고 이거를 법제화시켜서 동성애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정말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18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북한군이, 특수군이 600명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은 뭐요? 감옥에 보내겠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체주의 사고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민주화 세력이에요? 이런 자들이 진짜 민주화 세력이냐고요? 가짜 민주화 세력인 거예요. 이들의 실체는 뭐예요? 전체주의 사고에 물든 자들이에요. 전체주의 사고에. 그러는 자기들은 온갖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난리쳤죠. 그죠? 자기들이 정권 잡기 전에. 그리고 지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된 모든 역사를 뒤집는 온갖 악한 말들과 조롱하는 그런 모든 영상과 이런 거 만들어내고 유포시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해놓고 이제 5.18에 대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 다 집어넣겠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다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온건하게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세상의 현 시스템들을 인정하면서 이 현 시스템들을 보완하면서 온건하게 세상을, 나라를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편에 있는 사람들 우파라고 합니다. 우파. 그래서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거 프레임 속에 사람들이 가두는 거예요. 보수 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보수 꼴통. No. 좌파 꼴통이. 우리나라 꼴통 좌파 지금 현재. 이 꼴통 좌파들, 말이 안 통하고, 이들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꼴통 좌파들, 수구 좌파들, 절대로 진보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역사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풍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그래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의
가치와 이 나라의 법치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단순히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물론 보수도 정확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보수라는 말은 실체가 없어요. 자유우파입니다. 우리는 자유우파 진영이고 우리는 자유주의 진영이에요. 자유주의 진영. 그래서 여기를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진영. 아시겠죠? 자유주의 진영이고 우리는 자유우파다. 여기는 뭐예요? 꼴통좌파다. 아시겠죠? 꼴통좌파. 다르게 말하면 전체주의 좌파입니다. 전체주의 좌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은 왜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들에게 나라가 거의 넘어갔어요. 이들을 더 이상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들을 저지하지 못하면,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사회주의로 개헌이 되고, 개헌도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개헌이 되고, 지금 북한과 계속 손잡고 연방제를 하려고 하죠.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무한 관대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 무한정 관용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풀고 무한정 퍼주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는 잔인하게 감옥에 쳐 가두고 24년 때리고. 여러분,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세력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북한에 대해서 무한히 관대하고 무한히 관용을 베풀면서 정상회담 쇼를 하고 평화 쇼를 하고, 그래 결국에는 여러분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념적인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이념적인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이걸 다 치밀하게 준비해 왔어요. 4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이들이 대학생들일 때는 전대 운동권에 여러분 이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모든 시위, 독재 타도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체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모든 차원에서 투쟁을 했던 자들이 지금은 청와대와 그리고 정교조와 그리고 민노총과 언론노조와 이런 데 다 잠입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잠입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헛된 철학과 거짓 사상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너희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우리가 자유를 외쳐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나라는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송두리째 여러분 사로잡히고 이제 우리의 미래가 사라져버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유주의, 개인주의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인 차원의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차원의 개인주의가 아니고 무엇에 반대되는 표현이다?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표현이다.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을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만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개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다. 개개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적인 흐름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요, 여기서 자유주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자유주의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학에서 자유주의는 뭐냐면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헛개비를 본 거다. 그래서 신학을 아주 인간의 이성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 기적들 행했던 것들은 이거는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서 만들어낸 말이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끌어내리냐면 인간적인 존재로 끌어내려요. 인간적인 존재로. 그리고 고고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홍해는 갈라질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이건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고학적인 데이터를 끌어내요.
사람들이 막 신학생들이 막 완전히 눈이 뒤집혀요. 오, 이 성경이 가짜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막 하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그 신적인 이런 측면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성경을 하나의 도덕책으로, 윤리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이런 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자유주의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아니고, 이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주의예요. 아시겠죠?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주의. 정치적인,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라는 차원에서 자유주의인 것이지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세기 초반에 유럽은 어쨌든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났던 그런 시즌인데, 이 유럽은 거센 이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일어나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등장을 했고, 유럽의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이 지식인 계통, 지식인들이 이 여러분 좌파가 되고 사회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미국의 대학 교수들은 상당히 좌파적이에요. 상당히 좌파적이고 상당히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여러분 교수들로부터 아주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주입받고 돌아오는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가 뒤흔들고 있어요. 나라를. 좌파 지식인들이 뒤흔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마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이들은 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모순과 불평등의 이 측면의 문제들을 침소봉대해요. 막 이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봐라, 이 불공평하고 이 차별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고치려면 자기들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기들의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지옥이 됩니다. 자기들이 개입하고 간섭하면 할수록 지옥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점점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때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갑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여러분 폭력과 잔인한 숙청과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괴물 같은 존재들이. 어쨌든 20세기 초반에 그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정의로운 체제로 여겼고, 그래서 나치즘이 등장을 하고 파시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레닌이 이제 소련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소련이 공산주의로 뒤집어졌죠. 이럴 때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이제 진짜 정의로운 평등한 사회가 오겠구나.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주의 광풍이 거의 뭐 유럽 전체를 몰아치고 있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고 자유주의 이상을 강력하게 부르짖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에요. 하이에크. 제가 이분의 책을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하이에크라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읽고 많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노예의 길.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였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날 읽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나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책이 어려워요. 책이 어렵습니다. 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 읽었으면 더 잘 이해를 했을 텐데 나이 들어가지고 읽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뽀복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이 사람은 당시에 유럽의 상황들을 잘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노예의 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이에크 같은 학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폐로 몰리죠. 그렇죠? 보수 꼴통으로 몰리고 적폐로 몰리는 이 사회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진짜 무서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이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사회의 가장 정치적인 과제는 강제나 또는 강제의 해로운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강제 혹은 강제의 효과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강제적인 요소, 강제의 효과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의.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무질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유는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고 서로 막 자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막 자기 자유를 막 행사하려고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뒤에 싸워. 이거는 무질서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는 무질서를 의미한 것도 아니고 자유는 또 방임과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방종, 방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막 욕하고 다니고, 그죠? 비난하고 다니고, 공격하고 다니고, 두들겨 패고 다니고, 이거는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무질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투쟁하는 상태도 아니고 또 방임과도 구별이 돼야 된다. 만약 어느 한 개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그리고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의 자유의 행사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란 개인들 모두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죠. 그래서 개인들 모두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울타리를 필요로 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죠?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 울타리 안에서 자유가 행사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가 행사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울타리를 필요로 한다. 이 울타리가 바로 뭐냐면 정의로운 행동 규칙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 다른 말로 정의로운 법입니다. 정의로운 법. 그래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한다? 법치를 필요로 한다. 법치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주님, 이거 좀 닦아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개인은 정의로운 행동 규칙,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서로 다른 개인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네, 정의로운 행동 규칙 혹은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의 지배라고 말합니다. 법의 지배. 따라서 법의 지배. 이 법의 지배를 영어로 rule of law 이렇게 말해요. rule of law.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쉽게 간단히 줄이면 법치라는 거예요. 법치.
그래서 자유주의가 온전하게 실현이 되려면 법치주의 원칙, 법치의 원칙이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법치의 원칙이, 법의 지배 원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 법의 지배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법이 지배한다. 법이 지배하는, 법이 좀 첨언한다면 법이 최고의 권위로서, 최고의 권위로서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지배하는 체제. 그래서 잘 보세요. 개인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집단들도 있겠죠. 집단들, 그 다음에 단체들이 있겠죠. 사회의 단체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조차도 뭐예요? 법 아래 있어야 돼요. 법 아래.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국가와 정부조차도 여러분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을 마음대로 농단할 수 없어요. 법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 잘 보세요. 개인의 활동 범위나 개인의 그 자유 행사의 범위, 그리고 국가나 정부의 권력이나 국가와 정부의 그 활동 뭐라고 그랬죠? 활동 범위 혹은 국가의 이 파워가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치라는 게. 그래서 이 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국가의 존재 목적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원칙을 깨뜨리면 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Rule of law예요. Rule of law. Rule of law는 모두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법의 제한을 받아요.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파워, 권력, 이 모든 것들의 사용이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만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최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법치입니다. Rule of law. 이 법은 당연히 정의로운 법이어야 돼요. 정의로운 규칙, 정의로운 법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이 살짝 여러분 왜곡이 되는 게 뭐냐면요, 살짝 왜곡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rule by law가 돼요. rule by law.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rule by law.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박근혜 탄핵 사건 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법으로 한 것 같죠. 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랬죠.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랬어요. 법을 사용했죠. 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탄핵을 인용 혹은 파면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법을 사용한 거잖아요. 법대로 한 거잖아요. 법대로 했어요. 구속영장 나왔으니까 구속시켰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또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해서 구속을 연장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속을 또 연장을 시켰어요. 전부 다 법을 사용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4월 6일 날 이제 1심 판결이 나와가지고 판사가, 그죠?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판사가 이제 다 모아놓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4년형을 언도한다, 180억을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선언한다. 전부 다 법을 사용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룰 바이 로예요. 법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법을 도구로 삼아서,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여러분 밀어붙이고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라고 한 한 개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합시다. 박근혜라고 한 한 개인의 인권을 무지하게 침해한 거예요. 무지하게 침해한 거예요. 박근혜,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여러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354일을 구속당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1심 판결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러니까 1심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가 돼야 돼요. 증거인멸한다? 증거인멸할 게 어디 있어요? 증거인멸할 게 어디 있어? 도주의 우려는 뭐 말도 안 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한번 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안희정이를 봅시다. 안희정이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기각. 형식적으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기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안희정이야말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안희정이야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자를 찾아가서 뭐예요?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한두 명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잖아요. 또 누가 더 구속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 법적인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적법 절차를 완전히 어겼어요. 개인의 신체를 함부로 구금할 수 없다고 하는, 임의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이 법치의 원칙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참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이 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박근혜 1심 여러분 판결에서 증거가 나온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러분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증거가 한 개도 없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을 이렇게 농단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그러면서 24년 때리고 아무 증거가 없어. 증거가 명확하면요, 여러분, 증거가 명확하면 10만 페이지에 뭐 수사 보고서니 뭐 진술서니 그다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증거가 선명하고 명확하면 단 100페이지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증거가 그렇게 많고 증인이 뭐 무슨 증인을 신청해 가지고 막 진술을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듣고 재판을 막 100회나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구속을 시켰는데도 1심 판결이 안 나왔다. 6개월 동안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막 뭐 일주일에 막 4번씩 막 3번씩 했는데도 1심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언론이 감춥니다. 가리워버립니다. 모든 언론이 가리고 감춰버리고 진실과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박근혜에 대해서 온갖 마녀사냥을 하는 거예요. 온갖 마녀사냥을 하고 여론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파렴치한 존재로 이게 뭐예요? 망신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감정을 막 들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게? 룰 바이 로예요. 자기들의 전체주의적인 아젠다를 여러분 이 나라를 자기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헌법도 지금 도구로 만들려고 하죠. 헌법도. 그나마 헌법이 지금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정도지 나머지 법들은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 법치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법을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이 정신 상태가 지력이 낮아가지고 이게 룰 오브 론지 룰 바이 론지를 몰라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중국에도 다양한 차원의 법률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사람 중심 온갖 좋은 말 대잔치 그렇죠?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에도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과 법률 위에 뭐가 있을까요? 노동당이 있습니다. 노동당 위에 누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과 법률 위에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 위에 김정은이 있어요. 이게 법치예요? 헌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도 판사들이 여러분 판결을 내리죠. 오토 원비어 북한에 무슨 선전물을 가방에다가 신발을 싸가지고 갈려가다가 걸려가지고 노동 교화형 15년을 때린다. 15년 말이 안 되죠.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중국도 뭐예요? 헌법과 법률 위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 위에 지금 시진핑이가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1인 독재 체제를. 자기 시진핑의 사상을 헌법에 집어넣었어요. 시진핑의 사상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시진핑이 지금 중국 공산당은요, 공산당 이 주석이 5년씩 해가지고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어요. 5년씩 해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 5년씩 연임해서 2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시진핑이가 뭐예요? 더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고 자 이제 찬성 안 하는지 안 하는지 투표합시다. 그랬더니 몇 프로가 찬성을 했어요? 거의 99%. 예? 그래서 이분이 투표하는 모습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공개 투표.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다 보이는 공개 투표. 여러분 반대하는 게 보이면은 그 다음 총살당하고 전체주의 집단인데 그런 나라가 중국이고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런 인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신영복, 간첩으로 판명이 됐던 신영복을 최고의 사상가로, 위대한 사상가로 추정하면서 존경한다라고 여러분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베트남 가가지고는 호치민이 인민에 대한 애민정신이 아주 투철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진짜로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드러내고 말할 수 없으니까 주변부를 치고 있는 거죠. 시진핑과 호치민과 모택동 이런 중 진짜로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김정은인데 김정일, 김정은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주변 인물들을 치고 있죠. 자, 여러분
왜 호치민을 존경하겠습니까? 왜 시진핑을 막 높이고 왜 신영복을 존경하겠습니까? 왜 이영희, 과거의 이영희라고 여러분 뭐예요? 이영희 빨갱이입니다. 이 간첩입니다. 완전히 이 종북주의자죠. 그런 사람이, 이영희가 여러분 존경했던 자가 모택동이죠. 노무현이 존경했던 자가 모택동이죠. 모택동은 발음도 잘한데 마오쩌둥은 7천만 명 이상을 학살한 여러분 독재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그런 자들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정말 위험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태평성대가 온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법치냐, 법의 지배냐, 아니면 룰 바이 로냐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인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적인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좌파 무죄, 그리고 보수 유죄, 우파 유죄처럼 돼버렸어요.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간첩 활동을 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애국 활동을 하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소위 자유우파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민주노총 여러분 사무총장이 수배를 당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도 사무실에서 그냥 버젓이 일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김정은이 사진을 불태우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뺏고 막 소화기 뿌려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탄압이 막 이제 계좌 추적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정의로워야 될 이 법을, 모든 개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될 이 법을, 모든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법에 의해서 자기의 권력들이 여러분 제한을 받고, 자기의 활동 범위들이, 자기의 재량이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까요? 원자력 탈원전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요?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탈원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탈원전 하겠습니다. 원전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선언하면 이 나라가 여러분 탈원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주요한 결정은 여러분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구를 거치고 회의를 거치고 많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결정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부터는 탈원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말을 또 하면서, 그렇죠? 원자력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원래 원자력위원회에서. 근데 자기 선언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대통령 정권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원전 짓지 않겠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권력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이호 여사라고 하고, 김대중의 부인인 이호 여사 경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호 문제도 뭐 처음에는 7년 경호할 수 있다. 근데 연장해서 5년 연장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또다시 5년 연장하겠대. 또다시 5년 연장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만기가 끝났어요. 김진태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끝났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딱 검토를 해보더니 청와대 경호실에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경호를 경찰로 넘기겠습니다. 딱 발표를 하니까 문재인이 딱 들어오더니 뭔 소리야, 경호해.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지적한다고 청와대가 지금 그러면 되겠어? 경호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법제처에다가 문의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법의 해석을 따져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삼척동자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척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일로예요. 바일로.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하고 법을 사용하고 법을 수단화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이 대한민국을 빠른 속도로 지금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여러분 자유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자유주의 이 사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왜 문제고 왜 위험한 것인지, 왜 이걸 노예 국가로 가는 길인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지경,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국민들이 언론이 떠드는 것이 막 맞는 것처럼 다 이 언론에 의해서만 여러분 언론을 너무 신뢰하니까. 그런데 언론이 지금 다 장악이 됐잖아요. 언론이 여러분 정말 이 좌경화됐어요. 좌경화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라를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변혁시켜야 된다 라는 사상에 좌경화됐다고요. 치우쳐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주의적인 그런 체제로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언론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진실 보도가, 공정 보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유가 위기입니다. 자유. 우리의 자유가 여러분 금년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좌파 폭주 정권, 좌파 전체주의 이 정권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프리덤 파이터로 일어나서 우리가 싸우고 여러분 그들을 퇴진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유는 2018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국가로 전락하고 북한에 의해서 적과 통일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2,000만 명은 학살을 당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외국으로 도망가고, 돈 없는 자들은 또 보트 타고 베트남 난민처럼 보트 피플이 발생하고, 그리고 굴종하는 나머지 1,000만 명이 북한 1,000만 명, 혹은 2,000만 명, 남한에 2,000만 명, 북한에 2,000만 명 해가지고 굴종하는 자들이 적화된 통일 국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낙동강 전선까지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나라는 지금 적화된 상태입니다. 내적으로. 공산 전체주의 집단에 의해서, 좌파 전체주의 집단에 의해서 이 나라는 지금 모든 이 나라의 정권, 권력 기관들이 전부 다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장악이 되는 상태예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둡습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6월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까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북한 동포들까지 2,500만 명의 이 북한 동포들이 지금 70년 가까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5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도 한국교회는 침묵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풍요에 취하고 자유에 취하고 너무 풍요하고 너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방종하고 온갖 세속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한국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도덕적인 책임, 영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고 북한의 이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해 왔어요.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우리 모두 공범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사상은요, 여러분 자유주의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여러분 방종하고, 우리 스스로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너무 우리가 엉뚱한 길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여러분 선배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지켜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지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이 자유를 물려주어야 되고, 정말 바라건대 금년 내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참 부족합니다. 자유론이 오늘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해야 될 내용에 50분의 1은 좀 그렇고 10분의 1도 못했어요.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히브리어 강의 시간을 좀 이용하든지 틈나는 대로 해서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 우리가 지금 무장의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하나 좀 같이 공부를 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